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개인이 AI를 활용해서 상대방이 변호사인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AI를 써서 이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AI 안 썼어도 이겼을 사건이에요. 저는 AI가 나오는 답변 보면요, 아직까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야, 아직 멀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AI의 발전 속도가 무서워요. 변호사님들도 많이 쓰잖아요. 네, 변호사님도 많이 쓰시나요? 저도 씁니다. 발전 속도가 느껴지나요? 예전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을 쓰는 것과 지금 쓰는 것과 그 발전 속도가 체감이 되나요? 솔직히 그 초창기 모델이냐 지금 모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라면은 그것보다는 걔네가 참조하는 자료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걔네가 실제로 참조하는 자료가 실제 판결문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참조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그 답변의 퀄리티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참조하는 것들이 판결문이라고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판결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어제 실제로 나와 있는 판결문을 참조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들만 참조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은 어떻게 쓸 때 효과적이셨나요? 저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상담을 요즘에 해보면 모든 의뢰인들이 자신의 상황을 AI에 대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AI로부터 얻은 답변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져오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해드려요. 그거를 똑같이 넣은 다음에 반대편의 상황에서 대답이 나오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 피해자예요. 내가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사기 입증이 될까라고 AI에 넣어요. 그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똑같이 넣은 다음에 단어 한두 개만 바꿔서 과연 이래도 유죄가 나올까라고 한다면 AI가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AI에 의존하지만 실제 그 대답이 거의 대부분 틀리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답변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진 않고요,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용도 정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개인이 AI를 활용해서 상대방이 변호사인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AI를 써서 이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솔직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AI 안 썼어도 이겼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할애비가 와도 지는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야, 너 1,000만 원 갚아 라고 했는데 안 갚아요. 1,000만 원 갚으라니까 하고 소장을 냈습니다. 저는 혼자 해요. 근데 상대방은 김앤장 썼어요. 제가 이길까요? 상대방이 이길까요? 내가 이기겠죠. 왜냐? 김앤장을 썼고 뭐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I를 써서 이겼다, 뭔가 변호사를 썼는데 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는데 AI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느냐, 변호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AI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이겼다,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AI가 조금 더 고도화되다 보면 전문 직종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두려움을 느끼셨거나 혹은 정말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 라고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저는 AI가 나오는 답변 보면요, 아직까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야, 아직 멀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변호사 쪽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 게 가능해요. 하나는 송무,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쪽이고요, 하나는 자문.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이런 일 해도 되나? 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건데, 자문 쪽은 제가 봤을 때 꽤나 많이 이제 AI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의뢰 건수도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송 쪽은 AI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요, 자문은 많이 대체가 돼도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들은 AI가 아니라 아직도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송무 내에서도요, 민사 사건은 그래도 AI로 대체가 차츰차츰 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사 소송은요, 사실은 서면으로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도 이제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법정 가서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딱 일어나지고 이렇게 멋있게 막 몇십 분씩 말할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재판 가보면 그냥 1, 2분 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서면으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법정 내에서 뭔가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민사서면을 AI에 넣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AI에 넣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넣는다고 한다면 AI의 질이 향상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서면으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형사사건은 서면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출석을 해가지고 직접 말을 해야 되고 뭐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증인신문상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내가 준비했던 증인신문상을 변형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순간적인 재치들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요. 사실 그 영역은 AI가 대체가 좀 어렵지 않나. 정리하면 자문은 지금 이미 대체가 많이 되고 있다. 송모 중에서도 민사의 경우에는 향후의 대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형사는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는 가장 대체의 정도가 늦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AI가 어떤 좋은 답변을 내려면 AI 자체가 똑똑한 것도 필요한데 결국엔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 자료들에 접근할 수 맞아요.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이 거의 없고 그리고 법령 또는 시행령 그 아래 고시, 규칙, 선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정도가 되려면 법과 제도의 변경도 수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사가 더 대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주 돌려서 우회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하급심 판결문 검색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급심 판결문은 그렇게 어렵게 유료로 돈을 내서라도 변호사의 경우에는 되는데 문제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처분한 내용은 아예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판례 검색 서비스 유료 데이터 내에서도 검색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그건 뭐냐? 변호사의 축적된 감과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대체가 더욱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진 시기상조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